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바뀌는 게 많은데요. 2026년 새해에는 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 중에 상속제도 변화도 일부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예, 지금 상속제도가 좀 변경이 됩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 기존에는 이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이 바뀌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1004조 2라고 해서 신설되었고,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논의되던 것이 입법화된 건데요. 네. 개정 전까지는 상속인으로부터 탈락되는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단 좀 이 용어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직계 존속이란 것은 나를 기준으로 바로 위에 부모나 조부모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계로 존속이고요. 네. 직계 비속이란 건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래에 자식, 손자 등 이렇게 직계로 아래에 요걸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요걸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네. 상속인은 이제 상속을 받는 사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걸 전제로 좀 살펴보면요. 개정 전까지는 1004조에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 5가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회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의 처리에 방해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또 마지막 5번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 음닉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상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거나 이 정도 이르러야 되는데, 네. 규정은 그렇게 있었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 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만 아버지 내지 어머니이지 평소에 한 번도 부양도 하지 않고 인사조차 안 하면 연을 끊고 살던 사람도 개정 전에 법률에 의하면은 자식이 사망하면은 이제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실제 사례로 지난 2019년 11월에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보도에 의하면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과학중에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해서 논란이 좀 되었었죠. 그랬죠. 그런데 좀 전 말씀드렸듯이 개정 전의 법률에 의하면 살인이나 사기 등의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만 양육을 안 했다, 괴를 했다 이런 이유로는 부모를 상속해서 배제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모는 어머니죠. 구 씨의 재산의 한 40%를 상속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양육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들고 가군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아서 개정 논의가 쭉 이어져 오다가 네. 개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개정의 내용은 뭐냐면, 기존 이제 상속인 당연 결격 사유가 5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2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사유가 뭐냐면 이게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성년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성년자일 때 부양 의무를 잘 좀 거두지 않았다, 이 얘기죠. 잘 안 길러주고 네. 내가 상속인이다, 요 주장할 수 없도록 요 규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 기준으로 나나 또 내 배우자, 내 아들, 딸들, 손자들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이 상속인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네. 그래서 이제 뭐 미성년일 때 생계내 오지도 않거나 돈도 안 주다가 이래 부양의무 중대하게 위반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리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그 자식이 공정증서에 의해서 미리 유언을 내 아버지 어머니 돈 못 준다 이렇게 유언을 하면은 네. 상속인 자격을 바탈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좀 전 말씀드린 살인 이런 거 중대 범죄 외에도 예를 들어 부모가 그 자식이나 배우자 자녀에게 몹쓸 짓을 하면은 이 또한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요, 네네.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사실 부모가 밉다 하더라도 자식 입장에서는 유언으로 공증까지 받아서 이런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참 그런 맹점 약점이 있는데 이 점을 또 예상해서 개정 법률은 이제 조항을 베풀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죠. 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그러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 때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저 나쁜 놈 상속권을 상실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실효성이 있겠죠. 공동상속인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이제 상속인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다른 이른바 나쁜 상속인의 자격을 바탈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요, 그러면 네네. 부모나 조부모 모두가 이런 나쁜 상속인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뭐 이런 경우는 없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 만일 이런 경우에는 어야 되나 이거죠. 그럴 경우에도 법도 이제 새로 좀 꼼꼼하게 참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막 좀 옳지 않다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랬을 때는 네. 이분들이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에 차송위로 상속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망했는데 다른 상속인이었고 부모가 이제 직계 존속으로 상속이 되었다. 그런데 이 두 부모가 좀 많이 옳지 않다. 이랬을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 예를 들면 형제 자매가 이제 이러한 상속인 자격 결격을 선고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직접 유언으로 이 사람 상속이 안 된다 하거나 네. 아니면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전부 공동상속인이 전부 다 나쁘다 이랬을 때는 차순위, 이 사람들이 날아갔을 때에 이제 내가 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새로이 규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말씀드린 게 얼핏 들으면 그럼 이제 나쁜 상속인들은 다 이제 배제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요게 상속인 자격 박탈 제도가 새로 시행된 거는 자식이 사망하였을 때에 상속인이 부모나 조부모, 즉 직계 종속일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이 됩니다. 아하. 요게 이제 좀 제가 볼 때 참 아쉽다 이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법은 하여튼 이 상속인이 직계 존속일 때에 그 직계 존속이 옳지 않다 이러면 이제 달리도록 되어 있다. 요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 중에 누구는 참 이 행동도 옳지 않고 배은망덕해서 재산을 전혀 주고 싶지 않는데 이것도 그럼 유언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점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해서도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개정법에서도 유류분 제도라는 게 현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유류분 제도가 뭐냐면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요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일정 부분은 반드시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정말 그 행동이 매우 옳지 않다 이럴 경우에도 난 전혀 안 준다 이렇게는 현행법상 개정법상으로도 안 된다. 이게 유류분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개정 지금 1월 1일 오늘부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속법을 보면은 지밀고한 입법으로서 그건 맞습니다. 이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모는 상속인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진전이 된 거죠. 네, 그러네요. 만약에 이제 그 사망한 구하씨 사건 당시에 이러한 법률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 배제 청구를 해서
사순이나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좀 전 말씀드렸듯이 자식답지 않은 자식을 상속인에서 배제하는 점까지는 아직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정리하자면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못 받게 하는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세례 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쉽겠네요. 보입니다. 네. 그 좀 전에 유류분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뭐냐면은 이 사실 우리는 시장경제 제도로서 내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언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유언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은 아무리 안 주고 싶어도 그 법정 상속인에게 주어야 된다 이거고요. 만약에 어떤 자식이나 상속인에게 다 몰아주고 해서 이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았다 법정 상속인 이랬을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이 내 유류분은 달라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재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이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 모두들에게 유류분이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에게 전혀 안 주고 싶다 또는 배우자 내지 부모에게 전혀 안 주고 싶다고 해도 유류분 제도 때문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는데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 형제자매는 아무도 안 주고 싶고 제3자에 주겠다 이래 해도 네. 유류분이 이제 형제자매에 관해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결국 요게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요게 유류분 제도가 개정돼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재산을 사망 후에 누구누구 또는 형제자매, 친구에게 주고 싶다 또는 제3의 재단법인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일정 부분 법률이 막고 있는 게 바로 유류분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유류분 이런 좀 구시대적 제도는 100% 이제 폐지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논의가 많고요. 네. 그리고 상속인 중, 좀 전 말씀드렸듯이 상속인 중에 뭐 직계 존속이 좀 부적절하다면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제도가 현재는 입법이 돼 있는데 네. 직계 존속에서 더 범위를 넓혀서 상속인 중에 그 누구라도 부적절하다 이런 자가 있으면은 중대하게 하자겠다 이러면은 상속인을 상속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현재는 좀 이런 논의가 일부 반영돼서 개정이 되었고 일부 성과는 있고 일부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2016년 새해에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 중에 상속제도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부모 자격 없는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못 받게 하는 제도가 새로이 생겼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